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객이 31회 33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원에 2년간 을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인도와 이전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소명해야 됩니다. 법 제3조 3의 2항에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며 신청 이유와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할 필요 없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의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했는데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은 상실한다 했는데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방 한 칸에 2명에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의 경우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기존 세입자가 최우선 면제 받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최우선 면제를 해줄 수는 없죠. 자,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첨부 서류로서 중개보수요율표 첨부해야 되고요. 계약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무 처리 상황에 관한 통지인데 요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만 해당되고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다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수 가다 수령 시 그 차액을 환급해야 된다는 규정도 모든 서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다만 일반중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의 경우는 요거는 서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어렵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서식까지 다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신고해야 될 거,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는데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했는데 선택비용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그 밖의 경우 연면적 반대로 했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서식 보셔야 됩니다. 전용 면적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고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했는데 벌금이 아니라 10%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인은 매각 대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것은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 비로소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거나 비담보 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등이죠, 2등.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낼 걸 대비해서 차순위 매수신고를 뽑아둡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예, 그렇습니다. 민법 186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4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보증금 떼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증금 걸어놓고 돈 안 냈기 때문에 또 재매각 절차에서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경매 절차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5개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말소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